혹시 지금 산부인과 다녀오는 길에 이 영상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몰래? 저도 임신했을 때 그랬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태아보험 검색하고 그런데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넣으세요, 저것도 필수예요 하면서 뭔가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저것 다 넣고 가입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두 아이 키우면서 정말 써본 보장들, 그리고 솔직히 돈 아까웠던 것들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우선 태아보험에 들어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실손 의료비인데요. 성인에게도 이 실손보험은 가장 중요하죠. 미용 목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급여, 비급여로 나눠서 보장해주는데요. 이 실손보험은 아이에게도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태어나지도 않아서 청구도 안 하는데 꼭 먼저 가입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손보험도 출산 전, 즉 태아 기간에 가입하면 선천적인 부분도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출산 후 가입하게 된다면 후천적인 부분만 보장이 되죠. 만약 병력이 전혀 없어서 출산 후 가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두 아이를 낳아보니 출산 직후가 병원을 가장 많이 가더라고요. 만약 우리 아이가 작은 병력이라도 있다면 사실상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 가입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데 마냥 기다리게 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네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 예비 부모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아보험을 준비하기에 앞서 이 실손보험은 꼭 함께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태아보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 두 가지인데요.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 보장입니다. 기본 계약이라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상해 후유장애는 3%부터 100%까지를 보장하는데요. 혹시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가 사고로 다쳐서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다면 최대 1억 원을 보장해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보장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졌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되었다면 안타깝지만 후유장애가 생기고 만약 10% 수준에 해당된다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그 이상의 장애를 얻는다면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끔찍한 상황이지만 살면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상해 관련 여러 사고에서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죠. 여기서 저처럼 꼼꼼한 예비 부모님들은 상해만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병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까지 5천만 원까지 추가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면 상해와 질병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이 질병 후유장애는 선천적인 질환은 물론이며 추후 얻을 수 있는 후천적인 질병까지 아이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기초 특약으로 보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예를 들어 뇌성마비로 인해 후유장애가 100% 남게 된다면 가입 금액인 5천만 원이 전액 지급되죠.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기본 특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유장애만큼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보험료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 특약입니다.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이 가입하는 보험에서도 꼭 구성해야 하는 필수 특약인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만약 아이가 혹시라도 암이나 뇌, 심장 진단이나 큰 후유장애가 생겼다면 그 시점부터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년 중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부합한다면 나머지 10년 동안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만기 기간까지 보장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집에 큰 질병을 겪는 가족이 있다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불리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납입 지원 특약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은 꼭 구성하셔야 하는 기본 특약이죠.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해 관련 보장인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눈 팔면 아이들이 넘어지고 장난치다가 다치고 정말 일상이더라고요. 저는 딸이라 사실 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들 키우는 지인들은 저보다 더 자주 놀라더라고요. 사실 이 상해 관련 특약은 조심성이 있는 성인의 경우는 활용성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방지축인 우리 귀여운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장이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뼈가 어른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넘어졌는데 금이 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절 진단비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 일반 골절이라면 5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치아가 깨지는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보장받도록 든든하게 구성했고요. 부주의한 우리 아이들은 골절 말고 화상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화상은 종종 발생하고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화상을 보장해주는 화상 진단비는 필수입니다. 특히 피부가 아기들은 경미한 화상도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심하지 않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진단은 50만 원을 보장하고 더 심각한 화상의 경우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조금만 다치면 당연히 금방 나을 테니 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얼굴이나 눈에 잘 띄는 부위의 흉터는 정말 속상하죠. 우리 엄마들은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 쓰는데요. 이럴 때 보장되는 특약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비입니다. 혹시라도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면 1cm당 30만 원 보장을 하고 팔, 다리에 흉터가 생겨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3cm 이상 시 15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크게 흉터가 남아서 수술을 한다면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큰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흉터가 남아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특약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에게도 활용성이 있는 상해로 수술을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한 상해 1호종 수술비입니다. 이 수술비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1종부터 5종까지 등급을 나누어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비교적 간단한 1종 수술은 20만 원부터 큰 수술에 해당하는 5종 수술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상해 관련 특약들을 촘촘하게 준비해두면 부족함은 전혀 없는데요. 빈틈없는 상해 관련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살면서 가장 큰 질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암, 뇌, 심장 진단비인 3대 진단비인데요. 성인에게도 필수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특약을 준비했는데요. 암, 뇌, 심장 진단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중대 질환입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나 뚫리지 않는 방패처럼 정말 빈틈없이 가장 든든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역시 암 관련 진단비예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 1억 원을 보장하는 암 진단비 특약을 최대치로 구성하는 거죠. 특히 아이들은 성인이 걸리는 암보다는 백혈병 같은 소아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소아암은 치료 기간이 길어져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그만두고 아이 케어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도 많거든요. 1억이라는 진단금은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정에 도움을 주면서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고마운 특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암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은 일반암의 20%인 2천만 원을 구성하고 소아암에 대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정암 진단비 3천만 원과 백혈병, 뇌, 중추신경계암, 악성 림프종 등 소화기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암들을 집중 보장하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도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다면 소아암 진단 시 1억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설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진단암 진단비까지 구성을 해서 첫 번째 암 진단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된다면 재진단암 진단비에서 2천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소아암 진단 후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면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관련 최대 구성이죠. 다음은 뇌와 심장 관련 질환 진단비입니다. 신생아 뇌출혈부터 시작해 성인에게 주로 나타나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혹시 모를 신생아 뇌출혈까지도 가입 금액의 2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각각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태아보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이 아닌 양성 종양이라도 뇌에 발생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에 양성 뇌종양 진단비도 3천만 원으로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특약이죠. 심장도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포함하는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2천만 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신생아 일과성 심근허혈 진단 시에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와사키병이나 판막질환 등 소화기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심장질환들을 보장하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비도 1천만 원으로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암, 뇌, 심장 관련 보장은 높은 보장으로 든든하게 잘 가입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질병 관련 입원과 수술비인데요. 이번에는 현실 육아입니다. 정말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이에요. 제 경험상 우리 아이들은 건강했음에도 입원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주변 지인들은 입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더 잦은 입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원이라는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약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질병 입원 일당이에요. 혹시라도 하루 이상 입원하면 첫날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까지는 하루 총 6만 원이 보장되고요. 31일부터 180일까지는 5만 원을 보장받도록 든든하게 구성했는데요.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은 입원비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때문에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 4만 원을 보장하고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 20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나게 된다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 5만 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입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질병수술비인데요. 실제로 제가 고객님들 청구를 대신 진행하다 보면 청구가 자주 생기는 특약이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수술비로 40만 원을 구성하고 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1/6종 수술비 특약을 세트로 구성해서 중복 보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시술에 해당하는 1종 수술은 20만 원부터 2종 수술은 50만 원, 3종은 100만 원, 4종 500만 원, 5종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주 생기는 혀유착증이나 다발성 선천 이상으로 수술받을 경우에도 6종 수술비에서 10만 원의 보장이 됩니다. 다양한 질병 수술을 폭넓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인에게는 필요 없지만 아이들에게 발생 빈도가 있을 수 있는 특정 질병 수술들로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50만 원, 장염 등을 포함하는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 소아탈장 수술비 30만 원, 맹장이라고 알고 계시는 충수염 수술비 30만 원, 사시 수술비 30만 원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성비 특약이라고도 불리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이나 5대 장기 이식 수술,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다른 특약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술이나 입원이 발생해도 부담 없이 잘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두 아이 모두 이렇게 든든하게 준비했답니다. 다섯 번째는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특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 고객님들의 아이들은 전혀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겠지만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비 1천만 원,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 3천만 원을 구성했고 출생 과정이나 신생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뇌 손상 등으로 인해서 운동 기능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뇌성마비 진단비도 2천만 원 구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유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단체 생활을 시작했다면 전염되는 질병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 부분에서는 청구해서 보험금도 받아봤습니다. 실손보험이랑 중복으로 보장이 되니까 활용성은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전염되는 질병 때문에 추천드리는 보장은요. 소족구 진단비, 어린이 특정감염 진단비 특약을 구성하면 아이들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을 보장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프지 않는 게 더 좋지만 진단 시 보험금이 나오니 병원비 걱정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여유가 생겨서 아이들에게 더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혹시 모를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미리 대비해야겠죠. 여기서 8대 장애 진단비의 종류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지적, 자폐성, 정신, 뇌병변 장애로 진단비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심한 장애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이렇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해 놓았다면 실제로 부모님의 마음도 불안하지 않겠죠.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마음의 불안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6번째인데요. 태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태아보험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거나 2.5kg 이하의 저체중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는 특약인데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은 3일째부터 하루당 5만 원을 보장하고 보장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생 직후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하루당 10,000원을 보장하고 기간은 최대 120일까지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약은 긴 기간 납입하는 게 아닌 보험료도 임신 기간에만 납입하고 보장은 1년간 받게 되니 합리적인 특약이죠. 그리고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선천 이상 관련 보장인데요. 왜냐하면 설마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다가 발생하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간혹 출산 시 예상하지 못한 선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날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선천장애 출생담보에서 보장을 합니다. 이 특약은 3가지로 나눠서 보장을 하는데요. 30만 원, 200만 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경우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면 아이의 재활 과정에서 경제적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약 또한 임신 기간에만 납입하게 되는데요. 출생 전에 내는 보험료가 조금 부담된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어떤 보장보다 가장 중요하고 태아보험의 핵심이 되는 보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200만 원과 요즘 예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우리 아이 두상교정 관련 진단비인 선천 변형 두상 진단비 50만 원까지 추가한다면 선천적인 보장 또한 전혀 부족함 없는 완벽한 구성을 하셨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비교적 가벼운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가성비 특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보험료가 몇십 원에서 몇백 원밖에 하지 않으니 구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꼭 구성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2딸 키우면서 깨달은 태아보험의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처음에 영상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더 확신이 서시죠? 뭘 선택해야 할지, 뭘 빼야 할지 명확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아보험은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관리가 중요해요. 제 첫째 태아보험도 처음에 가입했을 때와 지금 필요한 보장이 완전히 달라요. 신생아 때는 정말 필요했던 특약들이 지금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계속 두면 보험료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담해드리는 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드려서 혹시 안 쓰는 특약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런 게 진짜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입만 시키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리해드리는 거요. 혹시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우리 예비맘님들 모두 순산하시고 건강한 아기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